네, 이 한화오션을 비롯해서 국내 조선사들이 잇따라 수주 소식을 전하며 업황 개선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수주량만 봤을 때는 이 중국을 앞서 1위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미 올해가 한 달 넘게 남았지만 연간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업체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주요 지표들도 업황 개선에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이 조선가, 이 가격을 의미하고 있는 신조선가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이달만 하더라도 전달 대비 0.65% 상승세를 지속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형사들이 잇따른 이번 3분기 흑자로 돌아서는 호재를 전하기도 했는데 그러한 대형사와 소형 컨테이너선이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라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대형사는 지난 3분기 계속해서 흑자 소식을 전했지만요. 여전히 소형사들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봤더니 가격 경쟁력을 대비했을 때 중국 업체에 크게 밀렸다라고 하고요. 원자재값 급등 그리고 인력난이 지속되고 있어 이러한 희비가 엇갈린 지표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중형사, 소형사, 대형사의 실적 희비가 엇갈리는 가운데 우리는 조선업계에 대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조선주에게는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또 오늘장 플러스를 통해서도 좀 확인해 봐 있는데 한화오션도 그렇고요. 오늘 조선 대형주 그리고 기자재 종목들까지 함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일단 한화오션 좋은 소식이 나와서 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진 건지 아니면 다시금 업황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시기인 건지가 궁금한데 일단 내용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오션이 유상증자로 1조 5천억 규모를 지금 자금을 조달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라는 건가요? 일단 잠수함 오늘 이제 기사 나왔으니까 잠수함 이야기부터 하면 네. 잠수함을 이제 70조 시장이거든요. 글로벌 잠수함 시장이. 근데 이 70조 시장에서 보통 이제 이 한화오션이 이전에 이제 대우조선 해양이었잖아요. 네. 대우조선 시절부터 여기가 계속해서 잠수함을 잘 만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국내용으로만 만들고 있었는데 네. 요 근래 이제 폴란드라든지 이런 쪽에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져요. 왜냐하면 러시아 전쟁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가장 이제 우리가 방산을 오랫동안 만든 회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한국에는. 네. 근데 이제 유럽에는 이런 방산 회사들이 좀 적으니까 한화오션 쪽으로 최근에 이제 발주를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이쪽에서 8% 가까이 지금 상승률이 나오고 있긴 한데 잠수함뿐만 아니라 지금 녹색 성장, 그러니까 그 신녹색 선박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그 LNG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수소 이런 태양광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전기 이런 쪽으로도 나오고 있는데 한화오션이 최근에 전기와 관련돼 있는 이런 선박들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R&D 비용이랑 그다음에 또 R&D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수주를 할 것을 예상하고 그럼 도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초에도 2조 원 가까이 이제 유상증자에 성공했는데 최근에 또 1조 4천억 500억 가량의 유상증자에 또 성공을 하면서 이거 앞으로의 그 성장세 괜찮겠다 시장에서 좀 인정해주는 이런 결과입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 전체적으로 일단 다 시장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화오션이 집중하겠다라는 거는 일단 방산 쪽 관련해서고 해상폭력 관련한 쪽에 지금 돈을 쓰겠다라고 하는데 이 분야에 대한 전망을 좀 보자면 어떨지 궁금합니다. 요새 폭력 얘기도 좀 쑥 들어가고 있잖아요. 해상 폭력에 대한 장기 전망은 좋다고 볼 수밖에 장기 없어요. 전망은 좋죠. 네네네. 좋은데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비즈니스고 네. 그다음에 지금같이 고금리가 지속이 되면은 그 부담감이 원래 생각보다 많아질 수도 있고 지속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무 구조에 대한 안전성이나 이런 것도 담보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화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그걸 면밀히 살펴볼 필요는 있죠. 그러니까 방향성은 신사업으로 가는 데 있어서 조선업체가 방산 어떤 에너지 쪽으로 가는 건 세계적인 추세예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화가 그렇게 하겠다는 그 방향성은 너무나 뚜렷하고 그 자체는 타당성이 있는데 중간에 좀
암초까지는 아니더라도 버틀렉이 있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런 우려를 가지고 미리 많이 하락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측면에서는 뭐 접근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는 형성돼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체적인 조선 흐름 좋은 거는 임순재 교수님, 뭐 하나오션 영향인 거예요? 아니면 조선주 업황에 대한 뭐 새로운 좋은 소식이 있었나요? 뭐 그거보다는 뭐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온 거 아닌가 네. 싶습니다. 뭐 조선주 같은 경우 원래 이제 그 2, 3기 때 이제 상당히 좀 좋은 지금 흐름을 보였죠. 좋았죠. 네, 그렇게 이제 보였던 게 이제 업황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이제 회복 기대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회복 기대감이 이제 내년까지 이제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조선 업종 이제 주요 이제 3대 이제 조선사 같은 경우에 3분기 영업이익이 모두 다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조선업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본격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조선사들의 이제 수주 물량이 뭐 크게 지금 풍부한 그런 상황이고 계속 지금 수주하면서 단가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아까 신조선 뭐 단가도 보셨는데요. 이렇게 이제 조선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인도하는 선박들의 이제 인도 가격이 상당히 이제 높게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선박 인도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거는 아마 지금 선박을 인수한 수주를 받은 이후에 한 2, 3년 후니까요. 뭐 계속 지금 상황으로는 2026년도까지 아마 조선 선사 가격은 계속 증가를 하면서 매출 성장세는 이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니까 뭐 그런 관점에서 중장기적인 뭐 흐름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조선주 투자 지금 새롭게 관심 있는 분들은 뭘 봐야 될까요? 우리가 항상 뭐 조선주 얘기 나오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언급을 합니다. 뭐 신조선과 추이가 어떻게 됐다, 이제 뭐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어떻다, 뭐 LNG 선박의 수준은 어떻다, 뭐 컨테이너 선박의 수준은 어떻다, 뭐 요거는 뭐 비싸게 수주가 됐고 이거 이미 도커가 닫혔다, 얘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재규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시점에서 조선주는 요거 추이 하나 보면은 투자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를 꼽아주신다면. 계속 우리가 이제 네. 조선주 볼 때는 수주 물량을 봐야죠. 수주가 지금 얼마나 수주가 더 잘 있느냐.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이게 잘 만들어질 것인지를 봐야 되는 부분이고 실제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았죠. 8월 달부터 거의 3개월 가까이 조정을 받았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피크아웃의 우려감이 있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조선사들 같은 경우도 좀 더 고부가 가치 산업에 집중을 하고 돈이 많이 되지 않는 쪽들은 정리를 하면서 좀 이제 좀 사업 구조 자체를 좀 세련되게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이따가도 우리가 좀 다뤄보겠지만 2023년도 4분기나 2024년도까지 우리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쪽이 저는 반도체와 이 조선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수주 산업 같은 경우는 실적적인 부분이 한 번에 일시적으로 잡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투자의 관점으로 좀 어려워하는 그런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조선업이라는 이 특성을 좀 알고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가의 흐름상으로는 뭐 우리나라 조선주들 실적 잘 나오고 뭐 경쟁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3년도 같은 경우는 수주 물량이 그러니까 목표치를 이미 달성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쵸. 계속해서 이 선박 가격에 대한 가격 협상력에서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선주의 큰 메리트가 될 수가 있으니까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네. 부분입니다. 오늘 뭐 조선주 다 좋습니다. 한화오션이 9%까지 상승폭을 더 키우고 있고요. 삼성중공업도 4%, HD 현대중공업도 2.5%, 현대위포조선도 2.5% 오르는데 사실 조선주도 오르지만 지금 조선 기자재 쪽도 함께 더 탄력이 좋습니다. 종목을 고르자면 조선주를 사야 될까요? 조선 기자재 쪽을 관심 있는 게 좋을까요? 윤순재 교수님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뭐 두 쪽 다 관심을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뭐 가격 탄력성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기자재가 좀 더 가벼우니까 좀 그쵸.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더니 동성 화이텍 같은 경우도 뭐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린더 관련된 회사인 이제 KF 같은 경우도 좀 같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재규 교수님은 조선 큰 거 보실래요? 아니면 중소형주, 조선 기자재 쪽을 보실까요? 저도 동성화인텍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LNG 본행제 만드는 회사인데 네. 주가 흐름이 이제 저점대에서 이제 막 돌려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조선 그리고 조선 기자재, 한화 오션까지 이슈들 쭉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네 분의 의견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장렬 고수 연말 연초 수주 추가와 또 사업 계획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 박수호 고수는 대규모 유상증자로 주가도 좀 무거운 상태. 임순재 고수는 조선 업종 장기 호황이 기대가 된다. 이재규 고수도 조선주의 유의미한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네, 오늘 장탑5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